네, 안녕하십니까. 14주차 통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주차는 이제 13주차까지 우리가 동서사택을 알아봤습니다. 에, 동서사택을 알아보게 된 원인이 금남경에서 호리지차 화북 천리에 관해서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잡아서 동서사택에 관련돼서 알아봤습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아주 에, 저 작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감방에 있는 감방에는 임자기 방향인데 거기에 있는 임방향과 건방에 있는 에, 해방향은 아주 편도차가 한 3도밖에 안 납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생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절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리지차 화북 천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동서사택을 끌고 왔습니다. 오늘은 14주차지요. 이제 기갑론, 이제 동서사택의 기갑론에 들어가서 기갑론에 대해서 쭉 중요한 대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날도 덥고 날이 많이 더워졌지요. 날도 많이 덥고 하는데 참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받으시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많이 그래도 꼭 참고 예, 참 중언부언하는 강의를 여기까지 참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비록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풍수라는 게 이 방향이 어떻게 약 3도만 틀려도 굉장히 화북이 엇갈린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고맙겠고, 또한 이 방향은 왜 방향이 틀어지면 화북이 엇갈리냐는 것은 풍수에서 얘기하는 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윤달에 해당됩니다. 저처럼 풍수하는 사람들은 윤달이 들어오면 상당히 바쁘지요. 그런데 이제 과거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너무 바빠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행했으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음택풍수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문화적 패러다임이죠. 문화적 패러다임 때문에 이 음택풍수라는 게 많이 이축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중종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저도 올, 저, 이 6년에는 다른 때보다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은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윤달이 들어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올여름 여러분들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 10주차에서 강의는 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라는 문제는 제가 4강인가에서 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쓴 겁니다. 기는 형체와 실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는. 그런데 이제 풍수에서 기는 이거하고 또 약간 틀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기와 화기와 수기와 금기, 토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고, 에너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보이고 쓸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적인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풍수에서 말하는 기, 에너지라는 것은 저는 대체적으로 이 기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쩔 때는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물리학도 공부해왔고 모든 공부를 정상적으로 인문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와 에너지에 관해서 틀림없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 와서는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기라고 하면 특정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에너지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풍수에서 얘기하는 기는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풍수에서 느끼는 기를 우리는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저 사람은 느낀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느껴? 풍수에서의 기는 제 경험상 또 경험이 아니라 풍수인으로서 풍수인의 한 사람으로서 확실히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얘기죠. 예. 하지만은 우리가 음양가들, 소위 음양오행가들입니다. 음양오행가들이 얘기하는 기, 음양오행가들이 얘기하는 기는 약간 막연할 수도 있지요. 이 점이 기와 에너지가 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호리지차 화북천리를 가지고 양택풍수를 끌고 와서 동서사택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약 10강 정도를 강의를 해갖고 왔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럼 기는 뭐냐는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법, 음양오행가들이 얘기하는 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이 기감론이라는 기는 확실히 다 느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은 이 땅이 좋다고 하는데 확실히 느낍니까? 확실히 느낍니다. 저 그래요. 근데 왜 나는 왜 모릅니까? 당신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면 못 느끼는 거죠. 배우면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니까 좋은 것이다. 이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죠. 풍수는 형기풍수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형기풍수와 이기풍수로 나누어지는데 물론 형기풍수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또 이기풍수만 해서도 곤란해요. 형기풍수와 이기풍수가 다 만나야지. 다 만나서 형기를 이기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서 쓰는 게 가장 훌륭한 풍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기를 동시에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금난경을 얘기하는 것은 형기풍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기풍수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사택을 뚫고 들어온 것은 에너지와 기의 만남, 에너지와 기를 두루 잘 쓰고 쓸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금단경에서 갑자기 뭐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기라는 것은요. 예컨대 입춘월이 되면 이미 봄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나무에 싹이 돋거나 매화 봉우리를 느낄 때 봄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는 실제 현상이에요. 녹색은 모든 사람에게 봄, 생명, 희망, 젊음, 자연, 빨간색은 따뜻한 열정, 흥분, 검은색은 어두운 공포, 죽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서 느끼는 거와 말로만 느끼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냥 말로만 느꼈다. 나 혼자 느낀다. 이것은 기고 실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느끼는 것은 에너지라는 거죠. 풍수는 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방 안에 앉아서 좋다 나쁘다 떠들 수가 없습니다. 현기풍수는 그러니까 현기풍수는 에너지론이고 우리가 이기풍수는 기론이라는 거. 이건 제가 나누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에너지나 기나 똑같이 기라는 모호한 걸로 표현을 했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에서 주장하는 길은 대체적으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대중이 공감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현대에게 하는 양택풍수, 이기풍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현대풍수, 특히 양택풍수에서는 길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양택풍수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동서사택법으로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현기풍수가 했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대중적인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기와 에너지를 합해서 보자는 얘기죠, 이게. 예. 예, 호리지차 화북천리라는 것은 실제 뭐냐면요. 느낌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아, 조금 더 좋아, 아주 좋아. 이게 이제 설문할 때 흔히 얘기하는 유중에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뭐를 많이 해요. 예, 조사를 많이 하지, 표본조사.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특정인을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또 싫어한다, 아주 싫어한다, 너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좋아, 아주 좋아, 그냥 좋아. 좀 다 좋다는 범주 안에 들어가죠. 애매하지요, 사실. 예.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아마 이기풍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단정은 안 해요. 예. 그런데 현기풍수에서는요, 확실하지요.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예. 이건 확실히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법. 예. 호리지차 화복천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좋아, 약간 좋아, 아주 좋아 이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뭐 여기에서 끌고 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금난경으로 시작했으니까 금난경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금난경의 기간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김남경 기간편만 너는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금난경이라는 부분이 사실 기간편을 넘어가면 약간 그 오랜 장구한 세월 동안 금난경이 한나라 후에 그러니까 유진 남북조 시대에 써진 책이라고 전해집니다. 그 장구한 세월이 오면서 몇 번의 규정이 겹쳤을 것이고 가필도 몇 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약간 중언부언한 것이 많아요. 근데 기간편은 우리가 풍수에서 정말로 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정말로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기간편을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 기간편을 잘 하게 되면 기의 운용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이 나오죠. 방법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기간편만 하게 된 겁니다. 기간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호리자 화북천리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경알 지유 사세요 기중 팔방이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예, 예. 경에 이르기를 기가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이 닿으면 넘어갔네. 경알 기육 풍산 사제 어, 예, 경에서 얘기를 기는 어떻게 기에는 사세가 있고 또 기에는 사세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예예 땅에는 사세가 있고 기에는 팔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사세가 있고 기에는 팔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사세라는 것과 팔방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텍스트로 삼은 것이 첫 번에 얘기했던 것이 누구 것을 가지고 텍스트를 삼았냐면 최창조 교수가 쓴 청경 금난경 민음사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나라 일행선사가 여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땅에는 사세가 있고 또 기에는 팔방이 있다라는 것을 일행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사사라는 것은 사방의 형세이고 팔방은 땅수로 떠돌아다니는 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덧붙여 뭐라고 일행이 뭐라고 이제 한 얘기를 가지고 일행이 한 얘기를 가지고 장설에서 그러니까 장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세라는 것은 인신사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 사세는 인신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팔방은 팔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건곤, 간손, 감리, 진태를 의미하는 거지. 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세는 인신사회고 팔방은 건곤간손, 감리, 진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세는 뭐예요? 인신사회. 팔방은 건곤간손, 감리, 진태입니다. 예. 그렇게 일행이라는 사람은 해석을 합니다. 또한 또 뭐라고 했냐면 부음양지기의 희위풍이다. 승이 이윤이면 강이 이유하고 행우지 중에 직이 생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이 생기다. 여기서 제가 밑에다 한문 정리해서 써놨어요. 그 휘자는 함순실 휘입니다. 느낄 휘, 트림 휘, 하품 휘. 좀 어려운 글자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에 이르기를 경에 무릎 음양의 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품으면 바람이 되고 그래요. 음양의 기는 휘, 그러니까 한숨, 트림, 하품, 내뿜는 거죠. 내품면 바람이 되고 풍이 되고 승 오르면 어떻게 구름이 되고 강 내려오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되고 행우지중에
땅속을 돌아다니면 즉위 생기다, 생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행 선생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일행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가 땅속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땅속에 고루고루.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도 있지만은 풍수에서는 행우지중에 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우지중에 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장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양은 기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음양이라는 이기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또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되는데 모든 땅 위에서 드러난 기는 모양이 있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우지중 죽이 생겨요.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볼 수 없는 기가 땅속에서 돌아다니면 볼 수 없는 기가 땅속에서 돌아다니면 이것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해요? 만물한테 기운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직이라고 한다라고 또 장설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행우지중 어떻게 해요? 즉위 생기를 우리는 볼 수 없다. 땅속에 있으니까 땅속에 있지만은 볼 수가 없다.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가요? 땅의 모습이 보여줘요. 땅의 모습이. 어. 여러분들 산이 왜 볼록 솟고 또 밑으로 또 꺼지고 그랬다가 왜 또 볼록 솟고 할까요? 기라는 것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냥 볼록 솟거나 밑으로 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요. 예. 어떻게 해요? 그냥 평평하야지. 예.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볼록 솟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꺼지고 하는 거죠. 이거를 현대적 과학으로 설명을 하면 땅이 볼록 솟은 데는 어디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던 곳이요? 융기가 일어났던 곳. 융기가. 예. 뭐 화산 폭발이 됐든 아니면 지각 변동이 돼서 융기가 일어난 곳. 융기가 올라간 곳. 예. 그러니까 뭐요? 어떠한 기운이 거기서 부딪혔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딪혀서 융기할 수도 있죠. 또 밑에는 화산이 막 끌어올라서 융기할 수도 있죠. 예. 지구가 죽어 있는 거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판판하겠죠. 그러니까 불룩불룩하다는 거. 이것이 기의 모습입니다. 풍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룩 올라오고 또 꺼지고 또 올라오고 꺼지고 또 그러면서 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좌측으로 이어지고 우측으로 이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용이라고 하죠. 용이라고. 예. 그게 바로 기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기인지 모르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래서 배우면 알 수 있다고. 배우면 보인다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가끔 풍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뭐 자기들이 뭐 신안을 떴네. 뭐 무슨 뭐 심안을 떴네. 뭐 신안의 뭐 경지보다 더 깊은 게 뭐 심안이다. 어쩌저쩌 그런 소리 하는데 다 좀 신비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예. 그냥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알려주면. 예. 근데 똑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뭐 혼자만 무슨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확하게 다 보여요. 예. 땅이 불룩하게 올라오고 또 약간 꺼지고 예. 좀 두툼하게 해지고 어떻게 또 쑥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땅의 모습을 쳐다보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땅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빵을 이렇게 막 반죽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트가 만약에 좀 더 들어간, 예,
이스트가 좀 더 들어간 어떤 빵이 동그랗게 있는데 우측 부분에는 이스트가 좀 더 들어갔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빵을 어떻게 해요? 오븐에 넣고 찌면 이스트가 더 들어간 부분은 더 부풀어 오를 거예요. 이스트가 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꺼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가 어떻게 해요? 활동하는 것이 땅이 불룩 올라오는 거를 보고 아니면 땅이 약간 꺼진 거로 보여요. 다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 보는 거를 통해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는 실제는 비대면보다도 반드시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점이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허공에 집에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냥 누가 이사 가서 텅 비어 있는 공간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빈집을 갔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북쪽 편 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가 껴요? 곰팡이가 약간 끼지요. 예, 거뭇거뭇하게. 뭐 여러분들 굳이 동서남북 뭐 나경 들고 찾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고도 여러분들 다 이미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라는 것이. 뭐 그냥 뭐 자기들이 무슨 신안을 떴네, 심안을 떴네, 무슨 도산에 해가면서 나만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눈에 금방 체험하고 그게 체험이죠. 뭐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혹시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길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 주고 싶다고. 누구처럼 뭐 장풍을 쏴서 길을 체험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사무실에서도 동서남북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뭐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뭐 동서남북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동서남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동서남북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해요. 최고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웃을지도 몰라요. 해가 뜨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은 서쪽이고 뭐 간단하지요. 뭐 가지고 그 얘기할 거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예. 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 괜히 이상한 술사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데 뭐 이상한 소리에 빠지지 마세요. 현대에 와서 너무나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고 너무나 이런 어떤 방송 이런 매체가 발달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고 또한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를 하고 또 이상한 현상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현대 과학이 참 무서워요. 예, 현대 과학은 실증의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의 테두리 들어가면 다 보이죠. 뭐 다 알 수 있지. 과학의 테두리 들어가면. 그러니까 절대로 기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뭐 우리가 동서사택이 얘기해서 이 동서사택에서 말하는 생기오기, 연령육살, 화해, 천을, 절명, 기운 이거 과연 진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머리 아프지요. 저도 사실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양택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8개 방위를 이것처럼, 이것처럼 어쨌든 간에 학문에 맞춰서 잘 설명한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따라가겠죠. 또 현공에서 얘기하는 왕상왕양이다, 상상하수다. 예, 그거 어, 그거보다 또 더 좋은 방법이 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의심은 들지만은 예,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기법은
조금 제가 여기 좀 이번 14강에서 얘기하는 기갑론학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은 그것도 전혀 허구는 뭐 아닙니다. 뭐 그게 뭐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따라간다는 거지. 뭐 저는 그 부정 안 합니다. 형국을 부정하고 뭐 또 동서사태를 이렇게 부정하고 누구처럼 형국은 좋고 동서사태는 나쁘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풍수에서 우리가 양택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동서사택과 현궁 현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또 개발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는 뭐 워낙 다양한 사람이 나타나고 다양한 또 문화가 또 문화적 패러다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은 저는 모르겠으나 고전에 의해서 고전에 의해서 보면 동서사택과 현궁이 가장 우리가 현재 전해오는 법으로서는 양택에서는 쓸만한 것이다. 그래서 학문의 장이니까 그걸 끌어다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저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거보다 왜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록 이기법이지만 모호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기라는 것이 실제 모호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 예. 또 경에서 말하기를 기승풍산즉산이요 칙이라고 써있네요. 즉입니다. 칙은 아니죠. 기승풍산즉산이요 개수즉지다. 여기는 칙이라고 써놓고 칙이라고 써네요. 이 칙이라고 쓴 게 맞는지 칙이라고 쓴 게 어차피 이게 칙이나 똑같이 읽습니다. 기승풍산즉산이요. 기는 바람을 여기서 이제 승자예요. 승자를 탈승 이건데 이거 원래 고전에 얘기하면요. 고전에서는 곱하기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기에 바람을 어떻게 더하면 이거죠. 예. 좋은 게 아니라 흩어지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바람을 타면이라고 하지. 실제 타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거 고문에서는요, 이거를 승을 곱하기라는 뜻을 썼다는 거, 이것들은 근데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한문 이런 것들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씩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기는 바람과 합해지면 어떻게 흩어지고, 개수, 예. 물의 경계에 이르면, 물에 닿으면, 이걸 최창중에서는 물에 닿으면이라고 했어요. 저는 뭐 해서 물의 경계에 이르면 어떻게 치 멈춘다. 고인이 말하기를 고인이 말하기를 취지사불산이요 행지사유지요 구로 이지풍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여러분 고인은 예. 길을 불산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또 길을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멈추고자 하니 행하는 길을 멈추고자 막 길하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멈추고자 하니 고로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풍수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최창규 교수 얘기를 그대로 제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여기다 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최창규 교수 이제 이것을 본인이 어떻게 뭐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니 풍이요. 그래서 풍이요. 물을 만나서 멈추가 되니 수다라고 풍수가 왜 풍수라겠냐면요. 바람을 타서 흩어지니까 풍이라고 했고 물을 만나서 멈추니까 풍수라겠다 이제 이렇게 최창기수는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은 뭐래요? 구인은 길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풍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멈추게 하고자. 멈추게 하고자. 길을 멈추게 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우리가 건축물을 세우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길을 멈추게 하는 거죠. 땅 속에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길을 멈추고자 한다는 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쭉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쪽으로 쑥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는 뭐 파서 올라오게 하나. 어떤 일종의 어떤 출구를 뚫어주는 거지요. 뭐 일종의. 아니면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 이게 멈추기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방법을 옛날 사람은 풍수라겠다. 이제 이렇게 최창준 교수는 설명을 합니다. 지금 기에 관해서 고전에 가서 풍수의 법에는 득수가 상이고 장풍이 다음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란 얘기죠. 그래서 하이언 지기지성이냐 수료행위 기여자고 이 유자가 떨어져. 기여자는 유지요 수영산에 이기 심자는 유치라. 고로 고로 장자 곧자 안 썼네요. 고로 장어 학주자. 학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나오는 자지. 학주자는 의천이요. 장어 이탄자는 의심이라. 이제 여기 학문정리에서 이 학자는 무슨 학자냐면 물이 말을 학입니다. 물 말을 학. 그러니까 학주는 어떻게 굉장히 물이 바싹 말라 있는 것을 학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풍수의 법에는 풍수의 법술은 득수가 상이고 으뜸이고 상이고 장풍이 그 다음이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골에 이렇게 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시골에 좀 땅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산은 뭐 이렇게 좀 넓게 갖고 있어요. 야, 뭐 많이 딸 하나가 뭐 한 10만 평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다 구입한 겁니다. 근데 뭐 무슨 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학과인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조상님들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큰 산을 한 두세 개를 사놨어요. 굉장히 뭐 과거에 형편없이 저렴한 가격 불과 그냥 뭐 천몇백 원 했을 때 그런데 그거를 사다 보니까 욕심나는 땅들이 눈에 보여요. 밭 같은 게. 그래서 밭을 다 합하면 한 8천여 평을 이렇게 사놨는데요. 저는 다 어디다 사놨냐면요. 뭐 뒷산이 아름답고 이것이 아니라 다 물가에 사놨습니다. 물가에. 다 물가에. 풍수의 최고수는요. 반드시 물가가 있는 물이 있는 곳에 땅을 사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해요. 풍수의 법술은 득수가 으뜸입니다. 장풍은 그 다음이에요. 얘기가. 그럼 득수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물이 보이는 땅. 내 땅이 여기 있는데 이게 내 땅인데 내 땅 주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이걸 득수라. 또 내 땅이 여기에 있는데
물이 흘러가지 않아도 여기에 큰 소류주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아름다운 오염되지 않는 소류주가 이렇게 막 뒤서부터 막 흘러와서 이런 물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류주가 되는 이런 땅이 특수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땅을 선호합니다. 이런 땅. 풍수, 득수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물이 가까운 땅이야말로 쓰임새가 많고 시원하고 또 물이 있으면 풍경이 반드시 아름다워지고 또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있는 땅을 사요. 그런데 너는 풍수하는데 왜 이 땅을 샀냐? 뒤에 사는 뭐 이렇게 뭐 후현무도 뭐 별로 다 높지도 않고 니들이 주장하는 뭐 자청룡도 없고 우베쿠도 없고 전주작도 없는데 너는 왜 이 땅을 샀냐 이렇게 얘기해. 예. 장풍이에요, 장풍. 그러니까 후현무 어떻게 해요? 좌청룡, 우베쿠, 전주작 이것이 장풍이에요. 이게 장풍이에요. 풍수의 법수는 득수가 없음이에요. 나중에 보지만요. 예. 기가 가면 반드시 물이 따라온다는 그런 대목도 나올 겁니다. 물이 있어야 땅의 기가 온전해요. 예. 땅의 기만 온전하다 보면 장풍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장풍은 흠결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 기는 어떻게 해요? 뭐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그렇죠? 물을 만나면 기가 멈춘다고 했어요. 그 멈춘 데다가 뭐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멈춘 곳에다가 예. 반드시 물이 먼저 성결됩니다. 물론 물도 있고 자청룡 500호 다 있고 현무 있고 뭐 전주작 있으면 이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그런 땅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 드물어요. 우리 내 손에까지 오지도 않고 또 있어도 뭐 내놓지도 않고 이미 그런 땅이 또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다. 예. 물이 반드시 풍수의 상입니다. 득수 이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득수 이상. 예. 예를 들어서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강 주변에 한강 주변에 이런 주변에 이런 주변에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이쪽 편에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인간은 다 똑같이 느끼니까 한강 주변의 땅이 제 생각에는 저는 서울의 땅 가격을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혼자 생각이 한강 주변의 땅값이 한강에서 그냥 한 뭐 4km, 5km 떨어진 땅값보다 아마 비쌀 것이다.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비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물의 주변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수축이 잘 되지. 물이 있다는 것은 현대에서 바람은 뭐예요? 공기, 깨끗한 공기를 의미하죠. 시원함을 의미하죠. 또 앞에 물이 있다는 것은 조망이 좋지요. 여러 가지 옛날 분들이 뭐요? 득수 이상이라고 했던 거 결코 장난이 아니죠. 또 과거로 돌아가면 그래요. 과거에 들어가서는 그 물이 바로 뭐예요? 물이 바로 물자를 옮길 수 있는 수단이에요. 물자를 옮길 수 있는 수단. 예. 말로 또 소로 옮기는 것보다 동물을 이용해서 옮기는 것보다 인간이 수레로 옮기는 것보다 배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많은 양을 옮길 수 있고, 예, 많은 양을 옮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더 빠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물이 예, 또 돈이라고도 했던 측면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또 따로 우리가 분석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 관해서는 따로 분석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 특수 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산이 가다가 이런 물이 있어서 물을 만나면 산은 더 이상 어떻게 땅 끝나겠죠. 이렇게 되면 기가 여기 응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예, 또 그거하고는 조금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바래요. 예. 이때 이제 저 학자는 물이 말을 예, 물을 말리 이제 이거라는 거. 예, 어쨌든 득수 이상 장풍 차지입니다. 장풍은 뭐를 얘기한다? 사신사를 얘기한다. 예, 후현무, 전주작, 자청룡, 우백호를 이것을 장풍이라고 한다. 이것이 있어야 바람이 들어오지 않지. 얘네들 산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바람이 막 쳐들어오지 않죠. 예, 그러니까 기가 바람과 같이 곱해지지 않죠. 예, 하지만은 이것은 차지다.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예. 그러면서 하이언지기성이우 그래. 기의 성함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으랴? 예. 수류행이 기여자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기라는 기라는 것은 수류 비록 흘러다니는 거지만은 기라는 것은 비록 흘러다니는 것이지만은 유유지 그래요. 예, 그다음 이제 여자는 그 나머지 것이죠. 이 자자는 놈자가 아니라 멋멋 것.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하시는 분이 뭐 저보다 다 잘하시겠죠. 이 자자를 이 사람으로 들어갈 때는 놈자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그냥 한문을 해석할 때는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여자, 남어 있는 것, 그 남어 있는 것, 그것은 유지다 그래요. 유지. 오히려 머무림이 있다 그래요. 오히려 머무림이 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예. 또 기라는 것은 수영산. 영산이니까 어떻게 해요? 영산 떨어져 흩어지는 거죠. 비록 수지요. 비록 떨어져 흩어지는 것이라도 이기심자요. 깊은 깊은 것은 그 깊은 것은 이웃이다 그래요. 오히려 유자요. 오히려 모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 고로 장어 학조자는 그러므로 고로 메마르고 조갈한 땅은 조갈한 땅 예, 메무르고 예, 학조자 그러니까 메마르고 조갈한 땅의 장 갈무리 예, 갈무리 할 때는 의천 마땅히 천 얕게 하야 됐고 장어 이탄자 그래요. 또 이탄자는 평평한 평평한 것의 장 어떻게 모시려고 할 때는 의심이다 마땅히 깊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순풍이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순풍이 뭐라고 하냐면 이순풍이 아니라 저 뭐야 뭐 하이 언지 언지 기지성 하이 언지 기지성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이언지 기지성 하이언지 기지성에서 일행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언지 기지성 본래 기가 이미 성하면 일행의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이언지 기지성 본래 기가 이미 성하면 그 앞에 기가 이미 흘러가 버려도 그 앞에 기가 이미 수류 다 흘러가게 돼도 흘러가 버려 힘이 없다 하더라도 유유지 그 나머지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 나머지는 오히려 기를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흘러가다가 반드시 머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을 여기 가서 유지까지 하이 언지 기지성 수류 행위 기여자 유지까지를 일행은 뭐냐면 기가 막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있다. 예. 머물러 있는 것도 있다. 이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앞에 물을 만나야겠죠. 예. 물을. 예. 그러니까 특수 이상 뭐 이런 얘기를 이것이 특수 이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음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음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메마르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얕게 파고 또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평탄한 곳에서는 마땅히 깊게 파라. 이것을 실제는 무슨 얘기냐면 대개 이 얘기는 실제 산소를 쓰는 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산에 관련돼서 기에 관련돼서 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이 기라는 것은 얕게 낮게 그러니까 이게 지표면이라면 이 지표면에서 얕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깊게 흘러가는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에서 뭐 기가 뭐 땅이 아주 말랐으면 좀 얕게 보시고 아니면 뭐 땅이 판판한 데서는 깊게 모셔라. 이것이 사실상 여기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일행이 생각하기는 이게 뭐냐면 기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기에는 이 지표면에서 얕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깊게 흘러가는 것도 있다. 이것을 잘 살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이용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에는 얕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깊게 흘러가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의도라는 거죠. 심청과 의청과 의심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괜히 뭐 또 이거 사실 막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어떻게 산수를 쓸 때는 얕게 파고 산수를 뭐 쓸 때는 이럴 때는 깊게 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요 저는 사실 음택풍수다하고 약택풍수다 하는 사람 요새는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파라게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 한자는 90cm입니다. 한자 이상 들어가야 된다. 한자 이상. 예, 한자 이상. 예, 옛날에 90cm 이상. 예, 옛날 사람들은 예, 깊게 파는 걸 원해요. 근데 요즘에 풍수는요 다 얇게 묻어요. 깊게 묻지 않아요. 요즘에 풍수는. 예, 뭐 기가 뭐 깊게 흘러가고 얕게 흘러가고 이걸 떠나서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깊게 했던 것은 한 막 1m씩 막 1m 20씩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석자 그러니까 한자가 30cm니까 옛날에는 석자 이상 내가 아까 말을 잘못해 한자가 아니라 석자 이상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가 30cm니까 약 30.3cm니까 90cm 이상 예, 어떨 때는 막 넉 자까지 120cm까지 옛날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산에 어떻게 뭐가 많았어요. 막 들짐승이 많아갖고 막 어떻게 해요. 산소를 막 훼손하고 예, 이런 일들이 많이 또 예, 벌어지기도 했어요. 또 과거에는 어떻게 또 부장품도 있었어요. 예. 제가 듣기에 뭐 이렇다고 하대요. 저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게 풍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뭐 저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할 때가 있겠죠. 예, 그분들을 쫓아다닌 이유가 그분들이 아주 땅을 잘 봐요. 그래서 많이 쫓아다니는데 그분들 얘기는요. 어쨌든 간에 이 남의 무덤에서 나온 도자기들은 형체가요. 온전한 게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땅속에서 도자기를 캐니까 그런 과정에서 깨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도자기를 넣을 때 조금씩 깬답니다. 도자기를 넣을 때. 온전한 거를 놓으면요. 그게 옛날에도 도자기가 좋은 거는 비쌌는가 봐요. 그 온전한 거를 넣은 거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잠깐만 했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갖고 가봐야 이거 가치가 없게끔 도자기 일부분을 조금씩 깼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속에서 나온 거는 온전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또 하나의 또 참고사항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서 도자기에 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 보면 이런 거는 예, 거의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누구네 뭐 어떤 뭐 유명한 뭐 음? 대형군 집안에서 뭐 어떤 뭐 산수에서 그 뭐 이장을 하다가 나온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어떤 도자기를 보여줘요. 팔려놓으더라고. 도자기가 그냥 정말로 한 군데 깨진 것 없이 깨끗함을 의심해야 됩니다. 네. 이 그분들 이렇게 도자기를 전문을 하신 분들 얘기에는요. 네. 아주 대단한 집안일수록 땅속에 묻는 도자기는 반드시 조금씩 훼손을 해서 묻었다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여담이지만 좀 아시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는 이 지표면에서 어떻게 해요? 얇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깊게 흘러가는 것도 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심천으로서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예. 어떻게 얕게 흘러간다면 어떻게 돼 있겠죠? 땅이 얕게 흘러간다면 기가 이렇게 지표면하고 얕다면 땅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불룩 나오겠지요, 뭐. 근데 땅이 평평해요. 그냥 이렇게 평평해. 제가 잘 이거 평평해. 평평하다면 어떻게 해요? 깊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불룩하게 안 나왔겠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 또 경에서 말하기를 천신득승, 풍수자성, 예, 대저부,
대저 토자기 지체요. 예, 유 토사유 기고 기자수 지무요 유기사 유수다 이제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경에서 경활 경에서 말하기를 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경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금난경인데 경활 그러거든요. 금난경에서는 경활. 그럼 금난경 이전에 금난경이 최초에 쓰여졌던 풍수책이라면 경활 이거 참 좀 그러네요. 왜? 그러니까 금난경을 쓴 곽박도 어떤 책에서 보고 배웠다. 그 전에 곽박 이전에 어떤 풍수라고 완벽한 카테고리가 갖춰지지 않았어도 이렇게 풍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추측하는 거지. 어쨌든 경활. 경에서 말하기를 뭐요? 천신득승이다. 경에서 이르기를 천심을 알고 득승. 예, 의지함을 얻으면 의지함을 얻으면 득승이에요. 득승. 예, 그거에 어떻게 의지를 하면 예, 풍수자성. 풍수는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심천을 알고. 그러니까 지피면이 있는데 깊이 흘러가느냐 기가 아니 기가 얕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기계 깊게 흘러가느냐 이것을 예, 예, 천심을 득하면 알아서 승이면 올라타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를 알고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풍수적 행위를 하면 풍수는 자성이에요. 풍수는 스스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저, 무릇, 토자, 땅이라는 것은, 음, 땅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예, 기의 체요. 기의 몸으로써 유토, 흙이 있는 곳에는 기가 있다. 유기. 기라는 것은 수의 어떻게 근본이다, 어머니다. 예, 또 유기. 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물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물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혹시 땅을 사실 일 있으면 주위에 이렇게 물이 막 흘러가는 거.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땅이 여기 있으면은 예, 바로 가까이에 이런 소류지가 이렇게 있다든지 소류지. 아니면 뭐 소류지보다도 뭐 더 뭐 이렇게 큰 뭐 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급적이면 선호하라겠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기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를 잘 못 느낀다면 예, 물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기가 있다는 것은 예, 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기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요즘에 수맥이 있으면 나빠요. 이거 과연 뭔가요? 풍수하고는 좀 틀리네요. 우리는 수맥이 없는 땅을 찾잖아요, 실제로. 예. 그래갖고 수맥이 있으면 막 안 좋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요, 기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고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유기사 유수라고. 유기사 유수라고. 그러면은 풍수와 수맥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예. 요즘에 작품에 와서 풍수하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예, 수맥을 실제는 찾아도 주고 수맥을 또
어떻게 재기도 합니다. 6일 전에 제 아시는 분이 천안 인근에 수신면이라는 곳으로 이제 기농을 하셨는데 어, 거기서 이제 뭐 시골이니까 물을 파야겠죠. 관정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요구한대요. 안 나오면 자기는 또 파고 또 파고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수맥 있는 데가를 여기서 반드시 물 나오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안 나오면 뭐 당신들 말 잡고 돈을 더 줘야지. 어. 그런데 하여튼 한 군데 이렇게 파는데 한 군데 딱 이게 파서 물 내가 여기가 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 여기 파서 물 나오면 당신들이 거기다가 예, 물이 원활하게 자를 또 요즘에는 옛날처럼 물이 탁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오게 안 놔둬요. 거기다 대고 또 뭐 그 모터를 설치해요. 자동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요새는 그런 식으로 품어 올려요. 또 다시. 그래서 만약 물 여기서 터지면 그냥 어, 적당히 조금만 받아가세요. 어, 당신들 뭐 와서 하루만 일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만약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파면 또 그만큼 더 주겠으면 되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팠는데 물이 팍 쏟아졌어요. 예, 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한 30m 쪽에서 한번 쏟아졌고 조금 더 팝시다 했는데 어, 약도 한 40, 한 7m 갔는데 또 하나가 또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수맥 같은 걸 이걸 잡아줘요. 그러면 과연 수맥이 있는 땅이 좋다는 거예요. 수맥이 전혀 없는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기가 흘러가면요. 반드시 기에 따라서 물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풍수에서 얘기하는 F형입니다. 그러면 수맥이 없다는 것은요. 기가 없는 땅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예, 복잡하죠. 그런데 풍수에서 이제 와서 제가 혈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혈. 풍수에서 혈의 정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혈. 구멍혈입니다. 혈하니까 또 어떤 옛날에 누구한테 배웠다는 사람이 이 피혈자를 얘기하던데 좀 그렇게 얘기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도 있어요. 구멍혈이에요. 얘기할 때. 풍수에서 얘기할 때 혈. 혈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풍수에 관해서 이제 실제 이제 오리지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만약에 여기에 혈이 다 유치가 됐다면요. 물은 이렇게 쫓아오다가 신기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이쪽에서도 오다가요. 여기에 이게 혈에 이르면 이렇게 신비하게 이걸 싹 피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혈에 뭐예요? 신비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뭐 하나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예. 에너지가 막 집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에너지가 여기서 막 집약이 돼서 어떻게 막 뭉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뭉치게 된다는 것이 에너지가 소용돌이 갇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물은 쫓아오다가 여기로 들어갈 수 없고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이치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드립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밑에서 막 솟구치는 어떤 물이 있다고 봐요. 간헐천처럼. 아니면 어떤 밑에서 막 솟아오르는 샘들이 막 있다고 봐요. 샘이 막 이렇게 솟구쳐요. 그런데 예, 이런 큰 수류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이 막 솟구쳐요. 근데 이 수류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물이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물의 방향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예.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이 솟구치는 데서는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솟구치는 곳에 가서. 솟구치는 곳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막 솟구치는 곳이니까. 당연히 피해가지. 또 이렇게 설명하도 돼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땅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물방울이 탕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에는 물이 퐁당 올라오겠죠. 여기는. 이 퐁당 올라오는 순간 치던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풍덩하고 올라오니까. 예. 요거예요. 예. 반드시 뭐가 지냐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가 흘러가면 물도 같이 따라간다면서 풍수에서 기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면 수맥 위에다가 그냥 우리가 자고 하는 것은 기 위에서 자니까 좋은 거지. 왜 그걸 나쁘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혈이 이렇게 뭉치면 그냥 뭉치겠어요? 소용돌이가 발생하겠죠. 예. 기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막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또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기에 쫓아서 물인 쫓아오다가 소용돌이를 치니까 이렇게 옆으로 비켜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비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예요. 다른 이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기가 흘러가지면은 혈이 뭉쳐 있는 땅이죠. 혈이 뭉쳐 있는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기만 들어간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너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어, 이거 근데 어쨌든 저는 풍수에 의거해서 현대 또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해요? 내가 집을 졌는데 이제는 이제 원론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집을 졌어요. 예, 집을 진 땅은 어떻게 혈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외에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마당이 한쪽 귀퉁이라든지 이런 한쪽 귀퉁이에 내가 우물을 파려고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여기도 파도 안 나오고 이 앞에도 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 땅은요 기가 없는 땅이에요. 예. 우리 과거 옛날에 보면 좋은 대감집 있잖아요. 좋은 대감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울 안에 뭐가 있어요? 울 안에 우물이 있어요. 제가 경복궁을 풍수 때문에 뭐 자주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한뭐 10, 뭐 5차례, 한 15차례는 가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 때문에 가서 끊임없이 봐요. 예, 어떻게 지붕의 모양을 어쨌든 보러 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 구주를 보러 갈 때도 있고 근데 경복궁도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먹었던 우물이 경복궁 안에 존재하죠. 그걸 금정이라고 하죠. 금정. 금정이라고 해서 임금님이 먹었던 물이 있어요. 금정. 여러분들 지금 가도 그 금정 있습니다. 예. 좋은 땅에는 받은 듯이 우물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그 우물이 내가 집진 곳에 존재하면 안 되지요. 내가
이렇게 내가 집중보다는 그 안에 우물이 있다가 하면 어떻게 수맥이 들어온 거지요. 그게 아니라 혈이 뭉친 곳에서는 집을 짓고 그 뒤에는 어떻게 물이 이렇게 쫓아가니까 요거를 파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물이지. 예, 그게 예, 샘천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풍수에 대해서 잘 안 믿으시고 하면 못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것, 제가 아는 한 경험과 책에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툭 띄었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산소 쓰는 법 들어가서 이거 쑥 빼고 기에 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투영기행이에요. 불인이생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경화는 경에서 이르기를 말하기를 토, 땅, 땅이 형체를 이루어 형체를 이루어 돌아다니며 땅이 형체를 이루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기행이에요. 땅이 형기지 형기 형체를 이루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돌아다냐 물은 만물이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서 뭐뭐으로써 생을 얻는다고 했다. 이렇게 땅에 형기가 갖추어져 거기에 기맥이 띄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창중 교수가 이렇게 해서 가로하고 해석을 하신 거더라. 근데 맞는 얘기니까 그대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땅에 형체가 갖추어서 거기에 기맥이 띄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땅에는 예, 형체가 형체가 있어요. 그게 기행이에요. 아까 제가 이 얘기예요. 땅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불룩 이렇게 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형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토형기행이에요. 이게 토형기행. 이게 토형기행. 예. 이렇게 된 땅이야만이 물인이생이에요. 예. 예. 만물이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생.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을 얻는다는 거죠. 생기를 얻는다는 거죠. 땅에는 이렇게 기는 땅의 형체가 그냥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가 흘러가면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을 반드시 취한다는 거죠. 이게 투영기행이다. 예, 투영기행이다. 이렇게 명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간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14강이 다 마쳐졌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막 이제 칠판에 갖다 막 분필 아니면 그냥 마카로 막 써야 되는데 막 이런 걸로 하려니까 막 쓸 수도 없고 막 좀 답답하고 하지만은 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도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이죠. 예. 또 예, 저도 좀 약간 힘든 환경에서 제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듣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강의가 굉장히 늘어져요. 굉장히 늘어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해야 사실 또 김남경에 있는 책에서 막 중간도 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찾아서 막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다 써서 이렇게 하자니까 상당히 사실 제 실력으로 이거를 막 컴퓨터를 일일이 쳐서 저는 다 일일이 다 쳤습니다. 어디 가서 스크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거는 다 내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친 겁니다. 하나하나. 예.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달할 것도 못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충분히 못하고 또
막 이렇게 돼서 또 강의도 늘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강의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면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지식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냥 실제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지만은 제 능력이 사실 컴퓨터나 이런 동영상을 다루는데 이것밖에 못 미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못해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 끝나는 것도 좀 제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 좀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도 참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대면 수업이 될 때 제가 이런 미안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더 충분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15강에는요, 여러분들 강의가 없고 기말고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곤란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때 문제가 나가겠지만은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편리하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포트 작성을 요구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쓰고 못 쓰는 것을 저는 거기에 관해서 퍼펙트하게 쓴다고 하면 고맙겠지만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풍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해보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퍼펙트한 답은 혹시 아니더라도 반드시 레포트 형식은 갖춰 달라라고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15강에 여러분들 문제 낼 때 얘기를 똑같이 하겠지만은 강의하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레포트 형식을 갖춰라. 레포트 형식은 제목 쓰시고 무슨 학과 쓰시고 강사 누구한테 쓰고 여러분들 성함 쓰시고 그리고 쭉 써내려가는 게 레포트 형식입니다. 제가 뭐 다음 어떤 저도 석박사 과정을 해봤지만은 여러분들 곤란하게 뭐 누구처럼 뭐 몇 장을 써내라 그 요구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좋은 유중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강사가 강의를 참 형편없이 했어도 여러분들의 이 평가는 어떻게 해요? 강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을 수업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은 여러분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레포트 형식만 취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기의 어떠한 평가를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또 사실 강의가 끝나게 됐고, 할 말도 많고, 제가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강의를 참 이렇게 돼서 참 저도 서운하고, 저도 참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대면으로 얼굴을 맞보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때를 또 저도 좀 기다리겠고 또 혹시라도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 연락처 정도는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풍수에 관해서 어떤 조언을 얻고 싶다면 그냥 우리 많은 인원도 아니니까 이 인원에 관해서는
제가 전혀 어떠한 대가성 없이, 대가성 없어도 커피는 한 잔 사주셔야 됩니다. 예. 저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해요. 예. 그 정도만 먹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래봐도, 예. 풍수 적어도, 예. 나이가 예. 제 나이 처음 바뀌나요? 예. 실제는 무술년입니다. 근데, 예. 호적상에는 예. 무술년은 안 됐고 기해년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래봐도 좀 기해년이라도 벌써 나이가 뭐예요? 62이지요. 그렇지요. 예. 12월, 기해는 또 12월생으로 돼 있으니까, 호적에는. 그럼 이제 61이에요. 예. 제가 풍수를 시작한 게, 예. 처음으로 남의 어떤 예. 그때는 다음 태풍색깔, 예. 산수를 써준 그 시기가요. 20대예요. 웃기게도. 예. 채수 잡아도 30년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원하는 예. 그런 답은 충분히 줄 거예요. 제가. 예. 음택이 됐든 양택이 됐든.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음택은 좀 물어보지 마시고 양택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양택에서 아주 현대적인 아주 기발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써 강의를 마치기도 하고요. 혹시 제가 이제 다음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 예, 이것의 연장선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예, 동서사택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어떠한 방향, 예를 들어서 절명이다, 육살이다, 예, 오기다, 예, 이런 안 좋은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예, 여러분들이 현대에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예,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졸강을 여기까지서 여러분들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5주째 다음 주죠.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도 한 주보다 일찍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가 나갔을 때 부디 잘 레포트 형식을 갖춰서 좋은 평가를 받아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